현재 2023년 12월 하반기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매매와 전세 가격이 폭락했습니까? 아니 21년도에 집 사라고 했다면서요? 네, 사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없앨 전략이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역전세가 크게 발생이 되어서 지금 엄청나게 큰 이슈가 돼서 이로 인해 집값이 폭락한 사례가 나왔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13년 상반기에 시장을 가장 뜨겁게 했던 뉴스 기사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역대 최고치의 역전세 물량으로 전세 가격이 다시 폭락할 거다. 그러므로 매매 가격도 함께 2차 폭락이 시작할 거다. 이렇게 시장을 지배했던 기사와 그렇게 주장했던 전문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3년 12월 하반기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매매와 전세 가격이 폭락했습니까? 오히려 2023년 상반기 대비 지금 현재의 매매 시세는 큰 폭으로 올라가져 있는 상황에 거래가 되지 않은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 가격은 2023년 상반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이 되어 지금도 지속적인 거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예전부터 전세와 매매 시세의 흐름을 어떻게 전망을 했었을까요? 자, 예전에 제가 집값에 대한 전망은 다뤄드린 바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전세 가격에 대한 부분 어떻게 시장에서 전개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전망한 영상들을 뒤에 함께 보면서 다시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뉴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역전세 피크, 전문가의 전망도 틀렸다. 서울 최대 단지 곳곳에서 반등을 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서울 자치구별 최대 단지 25곳 중에 21곳, 약 84% 정도가 전셋값이 6개월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전문가들의 연말 역전세 피크 예상을 뒤집고 정상 궤도에 오른 모습입니다. 2년 전 고점에 미치는 가격은 아니지만 전세 비중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 추세가 뚜렷해 보증금 미반환 공포는 상당히 해소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8일 아시아경제가 서울 자치구별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 25곳을 추려 전셋값을 조사한 결과 11월 가격이 반년 전인 5월에 비해 상승한 지역은 총 21곳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서울 전 지역 중에 강동구와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를 제외하고 전부 다 상승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해당 조사는 5월 기준 최대 세대수의 국민평형 전용 84평형 그리고 노후는 5구 월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 5월은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역전세가 본격화한 시점으로 전세 가격이 급락해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컸던 시기였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아시아경제 조사 결과 자치구별로 최대 단지 25곳 중에 21곳의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하락한 곳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지배적으로 나왔던 얘기였죠. 자, 전문가들이 역시 2021년 말 전세 가격이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올해 말 역전세 피크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앞다퉈 계속 쏟아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세입자를 공포해 그렇게 떨게 했던 기사들이 시장을 지배했었죠. 하지만 시장은 전망과 다르게 움직였고 월세, 반전세로 옮겨갔던 세입자들이 전세로 돌아오면서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61%까지 높아졌고 가격도 오히려 상승하며 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덜어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전세는 앞으로 소멸될 거다. 전세 종말 이런 얘기들이 시장을 지배했었죠. 그런데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모든 수요는 다시 전세로 회귀할 거다. 자,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전세에 대한 가격 추이를 전망한 영상을 한번 살펴보면서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2021년 10월 달에 제작된 강의 영상인데 그 당시 매매 전세 가격이 동시동반 폭등했던 시기의 영상입니다.
자, 제목은 역전세 조심해라 라는 강의 영상이었는데 뭐라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경고 드립니다. 높은 전세 금액 주고 갭 투자 부동산 고민. 자, 보실 영상이 많기 때문에 예전 과거 영상은 좀 짤막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제가 역전세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갭 투자 반대한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11월 달에 제작된 영상입니다. 이런 지역일 때 전세 레버리지 이용하는 지역 반대합니다. 반대. 높은 전세 금액을 레버리지 이용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인 전세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말리지 않습니다. 자, 이 당시에도 제가 워낙 매매 시세도 높고 전세 시세도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전세 시세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갭 투자하지 말라 강조했던 시기였습니다. 다만 무주택자는 집값이 폭등하건 폭락하건 매수의 생각이 있을 땐 반드시 내 집 마련하라고 제가 강조했죠. 그래서 2021년도에도 제가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하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21년도에 집 사라고 했다면서요. 네, 사라고 했습니다. 무주택자한테는 반드시 사라고 했습니다. 왜요?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절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건 폭락하건 무주택 수요층들은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계속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점에 매수하건 저점에 매수하건 항상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고점에 잡았는데 집값이 폭락하면 어떠냐, 이런 여러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두려움을 없앨 전략이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따라서 제가 고점을 매수해도 전략이 있기 때문에 고점이건 저점이건 반드시 매매하셔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투자적 가치로 바라봤을 땐 그 당시에 저는 투자하지 말라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3년 5월 달에 제작됐던 영상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뉴스 기사에 나왔던 지배했던 역전세, 전세가격 폭락, 전세 실종 이런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왔던 시기가 5월 달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제가 2023년 하반기 전세 시장도 급변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역전세 때문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폭락할 거다. 과연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제가 2023년 하반기부터 매매 가격은 반등할 거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반등하는 걸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 가격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일각에서는 지금 역전세 때문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또다시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 매매 가격과 함께 반등할 겁니다. 다만 매매 가격 반등 이후 시차를 두고 상승할 겁니다.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제가 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해 드렸냐면 매매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1주택자 갈아타기가 수월해졌다. 그리고 양도세와 취득세, 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1주택 갈아타기가 수월해져서 매매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진다. 또 전세 가격이 폭락했는데 이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될 거다. 그 이유는 가격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매력도가 높아졌고 대출 금리는 22년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급등할 거다. 따라서 매매 가격이 반등에 성공하고 다만 매매 가격이 반등되면 어떤 절차를 이룬다고 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상승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관망세가 지속된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그죠? 매매 가격이 반등해서 관망세가 지속되고 또 매도인들은 매매 호가를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채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 이 잠재 수요층들은 다시 임대차 시장으로 들어가고 그 임대차 시장 중에서도 월세가 아닌 전세로 들어가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거다. 이 얘기였습니다. 따라서 전세 가격은 시차를 두면서 반등할 거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추후에는 또다시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가 유입돼서 매매가 상승의 트리거가 발생될 수 있다. 자, 따라 매매 전세 동시동반 하락했고 또다시 동시동반 상승하되 시차를 두면서 상승될 거다. 그래서 매매가 먼저 반등되고 그 이후에 전세 가격이 반등되고 그 이후에 매매 가격이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느 수준에 있냐? 딱 요 4번 가운데에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이젠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전세가율이 예전에 비하면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매매 가격은 관망세에서 매매 가격은 좀 눌려있는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추후에 다시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가 다시 유입되고 또다시 무주택자분들의 내 집 마련 수요층들이 또다시 내년부터 나오게 되면 매매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될 거다. 이 얘기를 제가 4월, 5월 달에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5월 달에 영상을 제작했던 강의 영상입니다.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역전세발 집값 하락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전세 가격이 또 반등되는 이런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급매물 또는 급전세로 계약하고자 하시는 수요층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하반기에 역전세 매물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는 없을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서울 수도권 전반적인 주택 가운데 역전세에 놓인 비중이 50%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주택 가격이 다시 하락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저는 예전부터 매매와 전세 가격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동시 반등,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입주 물량이 많은 그런 지역과 역전세 매물이 많은 하급지역 일대에서는 전세 가격이 눌림목에 있어 정체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급지역 일대에서 전세 가격 반등 상승 전환으로 인해 하급지역의 전세 가격도 다시 상승으로 시차를 두고 상승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표면적인 통계 지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인 방향 그리고 경제적인 방향을 함께 읽어야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방향과 경제적인 방향을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자, 뒤에 판서를 통해 다시 한번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당시에도 제가 워낙 지금 이슈가 앞으로 전세 가격 폭락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도 컸던 시기였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반대로 아니다. 전세 가격 상승한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저 사람 자꾸 왜 저런 얘기하지? 시장과 왜 자꾸 다른 얘기할까? 이렇게 저한테도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역전세가 크게 발생이 되어서 지금 엄청나게 큰 이슈가 돼서 이로 인해 집값이 폭락한 사례가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이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해드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19년 요 당시에 전세를 만약에 거주하셨던 분, 전세를 주셨던 분 입장이라고 본다면 21년도에 갱신, 23년도에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전세 주셨던 분은 좀 안정적일 거다. 자, 전세 가격 바닥, 전세 가격의 하락폭이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상반기 때 가격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워낙 바닥이다 보니 이젠 23년 만료된 그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전세 시세를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20년 전세를 주셨던 분은 22년 갱신하거나 퇴거하거나 24년 만료되거나 갱신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2020년도에 전세를 주셨던 분은 급매로 어쩔 수 없이 대처를 해야 되는 분들 또는 역월세 형식으로 이런 역전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을 모색했었을 겁니다. 이 당시엔 전세 반환 대출이 생활안정자금으로 2억밖에 한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그냥 매도, 완전히 하락된 금액으로 매도하거나 또는 역월세 형식으로 전환을 했던 분들이 많았을 거다. 자, 21년도 요 당시에는 전세 가격이 폭등했던 시기였는데 23년으로 넘어오면서 감액해서 갱신하거나 또는 퇴거를 해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거나 이런 분들이 생겼을 텐데 23년도에는 다주택자에게도 역전세 반환 대출이 실행되었죠. 그리고 25년도에 만료하고 갱신을 할 겁니다. 자, 2021년도를 보면 특히 최상급지 지역 일대에서 워낙 전세 가격이 폭등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다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21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 당시에 가계대출이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그 목표치를 굉장히 많이 단축시키고 DSR을 도입시켰죠. 그러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계대출의 주범이라고 규정하면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중지시킨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따라서 상급지 전세 가격이 워낙 높고 전세 대출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높은 전세를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분 또는 전세를 주신 분이 극히 드물었다. 반면에 그런 분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하급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세 수요층들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이동하는 수요층들이 많아져서 하급지의 역전세 매물은 좀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특히 하급지 지역 일대는 전세 시세가 좀 많이 눌려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될 거다. 그리고 전세 시세가 눌려 있다 보니 매매 시세도 큰 폭으로 상승되지 못하는 이런 하급지 매물들이 많을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상급지에서 매매 시세가 상승됐고 전세 시세가 상승되었다 보니 하급지에서도 마찬가지 매매 시세가 상승되고 전세 시세도 시차를 두고 상승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금리가 앞으로 동결해서 인하가 될 가능성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주담대 금리가 내려갈 거다. 그래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5월 달에 제작했던 영상입니다. 자, 전세 시장의 부동산 전망을 한 영상인데 뭐라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이 동시동반 하락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이 굉장히 낮은 전세 시세는 앞으로 영영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금액이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3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입주 물량 여파와 함께 역전세에 놓인 매물량 때문에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이 동시동반 하락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전부터 설명해 드렸다시피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 매매 가격 동시동반 상승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과 역전세에 대한 매물량 일부 지역에서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적 방향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추세적 방향은 상승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 판서와 함께 자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굉장히 낮은 전세 시세는 앞으로 영영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금액이실 겁니다. 이제 임대차 입법에서 나왔던 전세 최고 금액은
불과 멀지 않아 6, 7년 뒤에 다시 한번 그 금액을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뒤에 판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해 드렸냐. 2020년 그 당시에 전세 가격이 폭등했는데 그 폭등한 금액을 6, 7년 뒤에 다시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거든요. 자,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제가 마포에 위치하고 있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아파트를 기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서울 아파트 전세 증감률이 연 8% 정도의 증감을 보게 된다. 자, 2016년 6억이었습니다. 전세 시세가. 그러면 2년 뒤에는 1년마다 8%씩 적용을 한다면 약 7억 정도가 돼야 되고요. 2020년도에는 8억 정도가 돼야만 합니다. 근데 2020년 7월 31일부터 시작해서 임대차 입법이 시작이 되었었죠.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폭등했냐면 2021년 12억까지 폭등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약 4억 정도가 폭등한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세라는 건 물가 상승분에 대비해서 상승을 해야 정상적인 건데 거품이 없어야 할 이 전세 시세에 거품이 매매처럼 생겼다. 당연히 역전세 발생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역전세 발생될 거다. 조심해라.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던 시기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상승을 했다면 2021년도에는 약 8억 8천 정도가 돼야 정상적이었겠죠. 자, 그런데 2023년에 돌입하면서 역전세가 크게 발생이 돼서 2020년도의 가격으로 다시 회귀합니다. 그래서 8억으로 다시 떨어지죠. 엄청난 급락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4억 정도가 다시 빠진 거죠. 자, 다만 2023년도를 보게 되면 원래 정상적 상승률로 대입해 본다면 약 10억 미만 정도 전세 가격이 형성돼야 정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마레프의 84 타입 전세 시세가 얼마 정도 되냐? 9억 중반입니다. 9억 중반. 따라서 제가 말씀해 드렸던 대로 이렇게 갔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8억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만약에 상승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2029년, 2030년이 돌입해서 요 시기에 다시 12억까지 전세 가격은 상승되어 있을 겁니다. 임대차 3법에 찍혔던 최고가의 전세 시세가 향후 나중에 다시 볼 금액으로 시장이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자, 임대차 입법 이제 여기에 정상화되어 있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급락했죠. 근데 지금 점진적으로 정상적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폭등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정상적 가격으로 다시 반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상승이 될 거다. 자, 이렇게 임대차 3법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크게 급락 경험을 했던 투자 수요층들은 또다시 전세 가격을 폭등한 상황에서 임대를 줄 리가 없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굉장히 조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고, 따라서 점진적으로 안정적인 전세 시세만큼 전세를 줄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이제 동결로 계속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대출 금리는 줄어들 거고, 그리고 월세에서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거다. 월세 전환율 6%보다 요 전세 대출 금리가 3%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뭐 4% 초반 이렇게 나오지만 다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따라서 월세에서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나오고, 그리고 장기적 추세로 봤을 땐 전세 시세는 지속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돼서 금리 인상이
그러면 그 이후에는 경제 침체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면서 내수 경기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저금리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또다시 한 번 찍었던 금액은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는 2029년, 2030년에 실제 마레포 전세 가격이 12억까지 상승될지 안 될지 6년, 7년 뒤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